앞서 쭉 설명드린 대로 대주주의 목을 비틀어서 언론사 지분을 팔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물을 처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리한 매각 절차를 밟은 거예요. 김장현 한전 KDN 사장님, 이렇게 그 두 회사 YTN 1대 주주, 4대 주주 두 공기업의 지분을 YTN 지분을 매각하는데 따로따로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어요. 그러다가 마사회에서 3일 회계법인이 낙찰이 됩니다. 이게 한전 KDN에서 낙찰을 받은, 그것도 2등을 했는데 삼성증권이 하필이면 포기를 해줘서 3일이 매각 주관을 하게 됐는데 마사회도 3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까? 예,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뭐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PPT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율촌의 법적 자문을 구하신 거죠? 예. 이 법무법인 율촌의 법적 자문 내용은 한전 KDN이 받아낸 이 법률 자문 내용은 귀사와 한전 KDN과 마사회 간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매각 절차다. 이 문건 맞죠? 예. 이 이해 충돌 요소를 해소한 상황에서의 3일과의 매각 주관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이해 충돌 요소를 어떻게 해소하셨습니까? 이해 충돌 요소는 뭐 매각 방식이라든지 절차, 그다음에 나중에 그 수익분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사 마사회와 한전 KDN이 YTN 지분을 팔아서 나눌 때 예. 조건이 달랐습니까? 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럼 이해 상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네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통매각하자는 건 마사회의 요청이었습니까? 법인의 권유였습니까? 안전 측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습니까? 마사에서 요청이 그 왔습니다. 요청을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상의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메일로 해서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 측으로부터 예, 문서로 직접 받은 거죠. 상관이 아니고요. 예.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국감 전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김장현 한전 KDN 사장님. 네. 앞서서 이제 율촌의 법률 자문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문 내용을 들어보면 마사회와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각 방식, 조건 등을 협의하라.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같은 조건으로 매각 대금을 배분했다고 하셨습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애초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매각 대금 산정을 동일한 조건으로 했으니까 예. 첫 번째 산 금액이 단가가 다르면은 수익률이 다른 거죠. 예. 네, 보시겠습니다. PPT로. 지금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보십시오. 한국 마사회가 한국 KDN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거 배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익을 침해당하는 조건에 합의하셨습니까? 누가 봐도 매입 단가가 다르면 똑같은 조건으로 매각 대금을 나눴을 때 수익률은 달라지는 거죠. 이건 산수잖아요. 그런데 왜 최고 경영 책임자께서 이런 조건에 동의하셨습니까? 누가 권유했습니까? 마사회의 권유가 맞아요? 한전 네. KDN이 마사회에 복속된 기관입니까? 마사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이 마사회가 요청하면 한전 KDN에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결정을 안 했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전이 비싸게 매입했고요. 네? 마사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팔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제가 알던 김 사장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우리 박대준 3일 회계 대표님, 김 대표님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네. 박 대표님, 3일은 한전 KDN과 마사회 두 개를 다 맡았어요. 둘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양사의 매각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두 회사의 수익률이 달라졌잖아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프리미엄을 높이는데 일단 최선을 아니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예요.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건 국가적인 사업이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이해관계를 조정을 못 해줘요. 한쪽 공기업에 유리하게 되면 그 다른 상대방 공기업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로부터 질타받지 않겠습니까? 내부로부터 질타받지 않겠어요? 그 경영자는 배임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구성원들이 3일 회계법인이 그런 조직입니까? 그런 조정도 못 해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무슨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누가 마사회와 한전 KDN의 매각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통매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3일 회계법인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는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초에 한전 KDN 주관사 입찰 들어갔을 때 단독 매각이 제1 아니었습니까? 아까 보여주신 이후에 제안서- 입장이 바뀌신 거잖아요. 아까 보여주신 제안서 페이지에도 이안이 공동 매각입니다. 네, 이안이 뭔지는 알죠. 이란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란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개별 매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누가 통매각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한 거예요? 애초에는 한전 KDN에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사회에서 NH투자증권이 포기를 하고 나니까 자리가 비었고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갔습니다. 3일 회계법인이 원해서 정말 들어간 거예요? 이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이해관계 조정이 공기업 간에 어렵다는
들어가는 거 모르십니까? 누가 시켜서 들어간 게 뻔해요.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겹칩니까? 한전 KDN에서 2등 하셨어요. 삼성증권이 포기하니까 그 자리를 꽤 차신 겁니다. 마사회의 자리가 우연히 생긴 거예요. NH투자증권이 포기해줘서. 그런데 3일 회계법인은 누구보다 이 공기업의 언론사 지분 매각이 민감한 문제인 걸 알고 계십니다.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게 아니면 정부가 미션을 줘서 누군가 미션을 줘서 그것을 수행한 것이고. 들어가십시오. 앞서 쭉 설명드린 대로 대주주의 목을 비틀어서 언론사 지분을 팔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물을 처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리한 매각 절차를 밟은 거예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이 녹록하지 않죠. 팔겠다고 내놨는데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방통위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막강한 경쟁자가 나와서 돈으로 경쟁하면 YTN이 엉뚱한 주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털어내야 되는 필연적인 절차가 뒤따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통매각. 원래는 한전 KDN 따로 마사회 따로 매각하려던 것을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통매각을 실시했는가? 21.44%의 한전 KDN 지분과 한국마사회의 9.52% 지분을 합하면 30.95%.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법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을 일부러 만들어준 거예요. 시장에서 팔기 좋으려면 방송법에 있는 30% 규정을 애써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30%가 넘으면 우리 방송법에 따라서 언론사는 방송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유수의 투자증권회사 회계법인이 파악한 인수 예상자들이 줄줄이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중흥건설, 부영, 호반, CJ, 하림 이런 데 다 줄줄이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줘야 할 때가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구조를 모르세요? 전문직에 수십 년 동안 종사하셔서 알고 모르고 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해해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해봤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지분을 높이면 그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달라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방송사 지분이 커지면요, 동원해야 될 돈은 많은데 자격 요건이 강해지니까 돈 많은 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더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뭡니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전 KDN의 21.44%, 21.43%가 1대 주주죠. 근데 2대 주주, 3대 주주 합하면 34%가 넘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마사회를 붙였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막강해지려면 그렇게 마사회를 붙여서 34%가 넘어야죠. 최소한 2대 주주, 3대 주주 합한 것보다는 비율이 높아야죠. 그런데 한전 마사회 합해서 얼마예요? 30.94%, 30.95%. 그런데 2대 주주, 3대 주주 합하면 35%에 육박합니다. 2대 주주, 3대 주주가 작심하고 흔들면 유진 흔들려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김진구 유진 ENT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우리 김동찬 참고인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찬 참고인님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PPT 다음 걸로 넘겨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YTN이라는 작물을 팔긴 팔았는데 이게 방송사업권 획득하지 못하면 시체말로 맞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로부터 방송사업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와 관련된 얘기하겠습니다. 김동찬 참고인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YTN 매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진의 매각 신청서에 김동찬 위원장의 글이 인용돼 있습니까? 제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한 시사 잡지에 실렸는데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해서 신청서에 실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이며 효율적 운영의 관점은 비용 대비 효과 문제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영 채널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영 채널의 구조적 문제가 있으니까 팔아도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앞에 있는 발언들은 다 다른 책자에서 인용한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발언은 제가 다른 취지로 했던 발언의 앞부분만을 떼서 이어붙인 것입니다. 이른바 복붙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미를 왜곡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언론사라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왜곡 짜깁기 편집입니다. 김진구 대표님, 네. 이런 짓을 왜 했습니까? 그 이제 M&A 담당자가 했던 부분이고요. 모르셨어요? 사실 이제 민영화 하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좀 좋은 쪽에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띄워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기사의 취지가 기사 제목만 봐도 나오는데 사과하실 용이 없으세요? 유진 ENT가 한 행동입니다. 당사자가 나와서 네. 의미를 왜곡해서 복붙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영방송 하는데 그 부분이 좋은 쪽이었는데 됐습니다. 예. 김백 사장 누가 추천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문가 대주주에서 한 거죠?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문가다. 네. YTN 해고 사태의 주역인 건 아십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했다고요? 어차피 대주주 대표인데? 네. 됐습니다. 배석규 씨는 지금 사회이사죠? 네, 사회이사입니다. 네. 오늘 증인 채택된 거 아셨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사회이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오라가라 할 수는 없고 예. 같이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네. 네, 배석규 씨가
사회이사 누군지는 아시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회이사 시킨 다음에 예. 그게 가능해요? 사회이사 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이사 되기 전에 이력은 봐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았냐고 묻잖아요. 사실 YTN에 대한 뭐 내부적인 내용을 예전부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잘 상황은 모르는데 없기 누가 때문에 추천하던가요? 김백이나 배석규 이런 분들 써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전문 경영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문 이왕이면은- 경영인으로 평가했다. 예, 유석훈 씨는 지금 그룹에서 위치가 어떻게 돼요?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장입니다. 사장이에요? 네.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몰라요? 참고인이고 제가 볼 때는 유석훈 씨가 참고인이라고요? 유석훈 사장은 오늘 유석훈 사장은 유영선 회장의 아들이죠. 네, 미디어에 관심이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무리하게 현금 동원해서 유진그룹이 YTN 인수했어요? 뭐 무리하다면은 무리하겠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사업 다각화를 좀 계속 모색을 하고 있었고요. 예전에 미디어 산업에 대한 또 케이블 TV 방송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또 계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의사가 반영된 상태에서 YTN 인수했다. 다음 그렇지만- PPT 잠깐 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이 2019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현황입니다. 네. 과징금 총액이 한 56억 원이 됩니다. 벌금, 범죄를 저질러서 2천만 원이죠. 그리고 동양에서도 과징금 11억, 벌금 3,500만 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유경선 회장은 검사 뇌물 사건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신 분이에요. 맞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런 문제 등등으로 나눔 로또 복권 사업에 재계약하는 데 실패했어요. 기업의 도덕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진기업이 뭐 노조가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선전을 하던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노조위원장 무급 상태죠? 예. 유진기업 행정소송 지금 당한 상태고 네. 이런 기업이 왜 언론을 하려고 합니까? 저 앞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고 저희가 뭐 제주, 금융, 물류 뭐 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기업의 사업 측면에서 다각화에서 사업 다각화 언론을 하지 돈 말라는 벌려고.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돈 벌려고 하시는 거. 돈요? 사업 다각화해서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의 아. 존재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도덕성과는 아닙니다. 별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언론이 갖고 있는 도덕성, 사회에 대한 책무성 그런 거와는 무관하게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인수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 그 배석규 씨 잘 모르신다고 한 취지로 들었어요. 이력만 보신 것으로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조직, 불법 사찰 조직이에요. 이 민간인 사찰 조직이 물론 이제 대통령이 충성하는 사찰 조직이죠. 이명박 대통령에게 배석규 당시 YTN 대표이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조의 경영 개입 차단, 좌평한 방송 시정 조치 단행, 뭐 인사 조치, 해임, 보직 변경, 현 정부에 대한 YTN에게 공문까지 강화가 있고 있다.